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적인 일,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이름은 일과 에너지예요. 이 단원의 이름은 일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결론부터 말하면 일과 에너지는 같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같고요. 서로 이렇게 바뀝니다. 모습이. 일과 에너지는 일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일이 되고 단위가 줄로 끝나요. 일의 단위도 줄이고요. 이게 제1을 줄로 있습니다. 줄. 에너지의 단위도 줄로 있습니다.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은 사람 이름인데 일과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일과 에너지를 결론부터 말한다면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과학적인 일과 일반적인 일을 일단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의 정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공식을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별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의 정의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식을 말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과학적인 일과 우리가 말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일을 구별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일이란 무엇인가? 일의 정의가 뭔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만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의 일이란 무엇일까? 과학에서의 일. 과학에서의 일은 이런 겁니다. 어떤 물체예요. 물질이 아니라 어떤 물체에 드디어 나옵니다. 힘. 자, 이 힘. 물체에 힘을 작용합니다. 힘을 작용하여 힘을 작용할 때는 항상 방향이 나옵니다.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줄 것인가. 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체에 어떤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자, 중요합니다. 힘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힘만큼 그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없는 힘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작용하는데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이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하고 나서 힘들어 이럴 때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운동하고 나서 일을 해서 힘들다고 하고, 공부라는 일을 해서 힘들다고 하고, 이런 그 일상적인 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거 말고 과학에서의 일은 딱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때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문장에서 물체의 힘을 작용하지 않다, 힘이 0이다. 그러면 과학에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힘은 작용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힘의 방향으로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고 물체가 이동을 했다. 힘을 작용하지 않았는데 물체가 이동했다. 이것도 일을 안 한 거예요. 물체가 이동하지 않은 것도 일을 안 한 거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힘과 이동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힘의 방향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과학에서의 일은 첫 번째, 지금 과학적인 일과 일반적인 일은 아직 구분은 안 했어요. 첫 번째, 지금 두 번째부터 하고 있죠.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 일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은
힘 곱하기 힘에 비례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를 합니다. 이 안에 방향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방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힘의 방향이 여기 어디 있나요? 할지 모르겠는데 힘의 방향이 있고요. 이동 거리에도 이동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방향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힘 곱하기 이동 거리고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영어로 그 work 해서 그 W를 쓰고요. 1 힘은 포스에서 앞에 단위 F 이거 많이 했지. 곱하기 이동 거리는 distance에서 S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데 그 단위는 줄입니다. 줄. 그러면 1줄이란 말은 1의 단위는 이제 이렇게 줄이 될 텐데 줄이라고 있습니다. 줄 사람 이름이에요. 줄이라는 사람이 이걸 맨 처음에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열량을 이렇게 계산할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에 힘의 단위가 혹시 뭔지 기억날까? 뉴턴이죠. 중학교 1학년 때 했었죠. N 뉴턴. 1뉴턴에 힘을 작용을 합니다. 작용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힘이 하나 나왔고 과학에서 이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힘의 방향, 물체가 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체가 이동을 했으면 얼마만큼 이동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힘의 방향, 이동. 힘하고 여기 이 공식에 이런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해서 힘하고 거리만 있는 게 아니야. 힘의 방향도 있어. 자, 그러면 물체 1뉴턴의 1줄이라는 것은 물체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힘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으로 1m 이동 거리가 나왔네요. 1m만큼 이동할 때 그때 물체의 한 일을 1줄이라고 합니다. 자, 1의 단위는 줄인데요. 1줄이란 말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이동할 때 그때 물체의 한 일을 1줄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힘의 방향, 이동거리. 힘의 방향, 이동거리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해야 되고 그 힘의 방향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잊어먹는데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힘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쓸모없는 일이 되므로 과학에서는 힘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m. 자, 여기서 거리가 나왔죠. 힘의 방향, 거리.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역도 선수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역기 이렇게 들었어요. 역기를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역기 선수가 힘을 맨 처음에 이 역기가 아래쪽에 있었겠죠. 위로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든 표정입니다. 역기 선수 얼굴을 보면요. 이걸 들고 버틸 때까지 그 시간이 짧지만 매우 고통스럽다고 해요. 이렇게 듣는데 분명히 힘도 있고 이동 거리도 있어요. 이동 거리 자기 그래도 키의 절반 이상은 들잖아요. 키만큼 드나요? 바닥에서부터 하니까 키 이상은 들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도 있고 힘도 있는데 과학에서는 이걸 물체에서 한 일은 0이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한 일이 없다 그래요. 이동거리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있는데 왜 일이 없다고 하는가? 자, 여기 보면은 이동거리가 무슨 이동거리냐면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거리예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자, 여기 역도 선수가 여기다 적을까?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있을 때, 표현을 잘 보세요. 들고 있을 때. 자, 이 표현.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움직일 때 일은 했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표현.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있을 때, 들고 있단 말은 이 순간만큼도 굉장히 힘들죠. 들 때도 힘들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과학 용어로는 버티고 있다고 비슷하네요.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있다. 멈춰 있잖아. 이때 멈춰 있을 때 그때 힘이 들어가죠. 분명히 힘이 낑낑 들고 있는데 힘이 들어서 힘들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없으므로 일을 했다고 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이동거리가 없으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일은 0이에요. 0. 일을 안 했고요.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의 양은 0이다. 이럴 경우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들고 있을 때, 버티고 있을 때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또 나와 있네요. 어떤 학생이 50N의 힘으로 1m 들어 올렸어요. 1m 들어 올렸다. 자, 이거는 일의 양은 뭘까요? 이동 거리가 있죠. 50m의 힘으로 1m 들어 올렸죠. 그러면 50 곱하기 50N 곱하기 1m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건 50줄이 되겠죠. 50줄.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고 이런 사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체를 든다. 든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든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동을 해요. 수평으로 이동한다. 자, 이 문장 표현이 상상이 안 되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든 채로 역기를 만세하면서 역기를 든 채로 수평 이동한다. 걸어간다. 이럴 때 과학에서는 일을 했다고 할까요? 안 했다고 할까요? 이럴 때는 잘 봐. 어떤 물체를 든 상태, 힘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힘이 0이면 못 들잖아. 힘이 있습니다. 수평으로 이동을 했죠. 거리가 있지. 힘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이건 일을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힘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들려면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자. 여기가 지면이고 땅이고 이 물체를 들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든 상태예요. 힘의 방향이 이쪽이죠. 지금 힘의 방향 어떤 물체를 든다는 것은
자, 어떤 물체를 든다는 것은 힘의 방향은 이거예요.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에요. 다시 여기다 적어 볼게요. 어떤 물체를 든다. 어떤 물체를 들고 있다. 들고 있다. 이 말은 힘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죠. 중력과 반대 방향. 자, 힘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봐라. 힘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력 방향은 여기가 되겠지. 이게 중력 방향. 그러면 우리 일이라는 게, 일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어떤 물체를 들었다, 들고 있잖아. 지금 여기를 손바닥이라고 할게요. 손바닥 위에다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한 2kg이라고 하자. 2kg의 어떤 물체를 들고 있어. 그러면 버티고 있다고. 들고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걸어가요. 근데 이동거리는 있는데 이걸 일을 했다고 보느냐? 아니라고. 왜냐하면 들고 있다. 멈춰있지. 들고 있는데 분명히 멈춰있지. 손은 멈춰있다고. 뭐만 이동하냐면 다리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다리는 이쪽으로. 힘은 지금 어디로 작용하고 있냐면, 힘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인 이 힘은 윗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위로 중력에 대해서 버티고 있어야 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들고 있다. 수평을 유지하고 있어. 힘의 방향은 위인데 힘의 방향으로 아직 이동을 안 했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들고서 걸어가니까, 들고 있는데 들고 있으면서 걸어가니까, 표현을 적어볼게. 들고 있으면서 걸어간다. 들고 있으면서의 이 힘의 방향은 표시를 해보면 이 방향이죠. 걸어간다는 말은 방향이 이쪽 방향이지. 힘의 방향과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르죠. 힘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 윗방향이지만 걸어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죠. 우리가 하늘 위로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힘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럴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이렇게 수직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때를 일을 안 했다 그래요. 일을 하지 않았다.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가 있어요. 0인 경우.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는 첫 번째, 이동거리가 0인 경우가 있겠고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두 번째, 힘이 0인 경우겠죠. 힘이 0인 경우.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경우가 좀 어려웠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때도 물체가 한 일이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을 줬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겠죠. 힘을 주었는데 움직이지 않은 경우, 움직이지 않았다. 이럴 때 이동거리가 0이니까 1은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힘이 0인 경우, 이거 좀 어려운데, 얼음판, 김연아 선수가 하는 피겨스케이팅 그 얼음판입니다. 얼음판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이럴 때를 여기서 핵심은요, 얼음판하고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럴 때도 힘이 0인 경우입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표면이 얼음이라고 합시다. 어떤 물체가 처음에 밀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어떤 물체를. 여기가 얼음이에요. 얼음. 근데 이 얼음에서의 마찰력을 거의 0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찰력이 0. 마찰력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방향으로 밀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미끄러지겠죠. 마찰력이 0이므로, 마찰력이 0이죠. 우리 중학교 때 했어요. 마찰력이 0이므로 이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일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처음에만 힘을 주고 딱 손을 놔버린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딱 밀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딱 손을 놔버려. 그러면 계속 움직여요. 마찰력이 0일 때는. 얼음을 쓴 이유는 마찰력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마찰력은 조금은 있죠. 마찰력이 없게 되면 계속 이 방향으로 가요. 앞에 장애물이 없으면. 근데 직선 운동을 하고요. 빠르기는 일정하게 계속 가요. 이럴 때를 힘이 0인 경우라고 해요. 선생님 아까 처음에 힘을 줬잖아요. 힘이 0이 아닌데요. 이때 상황이 아니라 처음에만 힘을 주고 그 나중에 이 물체가 계속 이동하겠죠. 이때도 힘이 작용할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밀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살짝 밀었어. 처음에만 살짝 밀었더니 얘가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럴 때를 힘이 0인 경우라고 합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힘인 0인 경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물체의 한 일이 0인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아까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일 때 가방을 들고 이 표현, 가방을 들고 있단 말은 이 표현을 잘 봐. 이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가방을 들고 있단 말은 버티는 거예요. 버틴다. 버티려면 힘이 필요하지. 버틴다. 가만히 이렇게 가방을 들고 버틴다는 거예요. 들고. 가방을 든단 말은 중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힘이 들어가는데 버틴다. 들고 있죠. 가만히 들고 있는 상태예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역기 선수가 역기를 든 채로 버티고 있다고. 힘이 들지. 분명히 힘이 든데 과학에서는 일을 안 했다 그래. 그 이유는 가방을 들고 이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면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중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했냐면 수평으로 이동을 했을 때 이때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럴 때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버티는 것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왜 일을 안 했다고 할까라고 하는데 과학에서는 이것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줄 때 그 방향으로, 이동 방향으로 힘을 줘야지 일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한번 구해봐야 돼. 물체를 들어올릴 때 한 일, 물체를 들어올릴 때 버티는 거하고 달라. 들어올릴 때는 그 과정이 있죠. 이동 거리가 있죠. 이 물체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렸다고 하자.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올렸어요. 물체를 들어올릴 때
이 방향은 중력과 어떤 방향이지?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물체가 요만큼 이동을 했죠. 들어 올리는 것은 지금 진행 과정이야. 진행 과정. 진행 과정. 끝나는 게 아니고 진행 과정이에요.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물체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예요. 들어 올린 높이. 선생님,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지금 우리가 1을 구하고 있는데, 선생님, 물체 들어 올릴 때 1은 힘 곱하기 거리 아닌가요?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힘에 해당되는 게 뭘까? 물체 무게가 들어 올린 높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무게하고 힘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과학에서는 무게와 힘을 같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개 단위가 같아요. 두 개 단위가 뉴턴입니다. 들어올린 높이가 뭘까요?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 힘이 나왔으니 이건 뭐가 될까? 그렇지, 이건 거리가 되겠지. 거리.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릴 때 1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입니다. 물체의 힘 곱하기 거리.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마찰력이 작용할 때 1. 이 표현 잘 봐. 자, 이 표현. 마찰력은 힘일까 아닐까? 그렇지, 힘이지. 힘이 벌써 나왔어. 마찰력. 그럼 뭐만 나오면 돼요? 1을 구하려면. 거리만 나오면 되겠지, 거리. 힘 곱하기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마찰력이 작용할 때 1이면은 마찰력의 크기가 아마 주어질 거야. 힘은 나왔으니까 거리만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떤 물체를 이 방향으로 밀었다고 하자. 한 1m 밀었다고 해. 1m. 그러면 이 물체는 일단 움직였죠. 움직였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지. 1m. 그러면 이때 1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마찰력이 작용할 때 1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를 마찰력 한 5뉴턴이라고 할게요. 5뉴턴의 힘으로 1m까지 움직였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작용할 때 1은 마찰력의 크기 곱하기 물체를 민 거리가 돼요. 물체를 민 거리. 근데 이 마찰력의 크기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잘 봐라. 이 뉴턴이라고 나오면 다행인데 여기 보면은 마찰력 5뉴턴이라고 하면 딱 집어넣으면 돼요. 5뉴턴 곱하기 1m 하면 5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문제집에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기다가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다. 10kg이라고 할까? 이걸 1m 움직였다. 그러면 여기에 마찰력이 있어 없어? 이 표현에 없잖아. 그러면 구할 수 없어요. 마찰력이 몇 뉴턴인가 나와야 돼. 물체 무게 단위는 뉴턴인데 지금 여기 킬로그램이죠. 이걸 뉴턴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게하고 아까 힘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10 곱하기 1로 하면 안 돼. 그 이유는 이건 힘이 아니죠. 킬로그램이잖아. 이건 질량이잖아. 이걸 그 무게의 단위로 바꿔줘야 돼요. 뉴턴의 단위로. 자, 그래서 마찰력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마찰력이 작용할 때 1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이 마찰력의 크기, 힘의 크기를 반드시 구해야 돼요. 다음 중 일을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골라보자. 일을
버틴다. 자, 1번. 버티고 있는 것은 들고 서 있지. 버티고 있는 것은 이동거리가 없는 거죠. 힘은 든데, 힘은 드나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이동거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거리가 0이므로 이거 곱하면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 2를 하지 않았어. 이거 1은 0이 되죠. 2번. 앉아서 게임을 열심히 했다. 게임 많이 했더니 힘들어. 나 일한 것 같은데. 앉아서예요. 핵심은 앉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앉아서 이동 거리가 없죠. 이동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은 들지 모르겠으나 이동 거리가 없으므로 이동 거리가 이게 0이 되죠. 0.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0이 되지. 그래서 1이 0이 됩니다. 세 번째 좀 어렵네요.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올라갔다. 자, 가방을 메고 버티죠. 버틴다. 근데 여기서 잘 봐. 가방을 메고 수평으로 갔으면 상관없는데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했지. 계단. 여기 A에서 B까지 올라갔다고 하자.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방을 메고 버티고 있죠. 이동 거리가 지금 가방을 맸단 말은요. 힘의 방향은 어디냐면 힘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는 버티고 있다는 이 표현들은 전부 다 힘의 방향이 중력과 반대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이 중력과 반대 방향. 그렇기 때문에 잘 봐. 그냥 수평으로 가면은 중력하고 수직이 되니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진 않았지만 A에서 B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했잖아요. 높이가 있지, 높이가. 중력과 반대 방향에 높이가 있죠. 이렇게. 이럴 때는 일을 해줬다고 합니다. A에서 B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높이가 있죠. 높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해당되는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는 1번하고 2번. 어렵지?